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4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부천희망재단 지역자활센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망 구축 위해 맞선. 부천시는 지난 26일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정인조, 원미 소사 나눔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박혜준, 송예순, 박동욱,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 김영규와 지역사회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절기와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든든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손임성 부천시 부시장, 부천희망재단 정인조 이사장, 원미 소사 지역자활센터 박혜준 송예순 센터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본 협약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약 2,300가구의 겨울이불 세탁, 난방용품 키트, 화재 예방 멀티탭 교체 등이 제공될 예정이며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부천희망재단은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3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과 사업단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적절한 대상자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쓰며 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박혜준 원미지역자활센터장은 같이 동참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 저소득층의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또 다른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서 기쁘다고 말했다. 유명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당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며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인조 부천희망재단 이사장은 부천의 나눔 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재단과 함께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나비 효과가 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임성 부천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여기 모이신 분들의 따뜻한 관심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과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보건소 하도경인 봉사단과 함께 취약가구 생활필수품 나눔 후원 행사. 부천시 보건소는 지난 11월 20일 하도경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고위 건축개발과정 봉사단과 함께 취약가구 생활필수품 나눔 후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취약계층 80가구의 김치, 김, 즉석탕죽, 햇반 등 생활필수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생활필수품을 후원 받으신 김 어르신은 코로나19 이후로는 외출하기도 힘들고 외로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후원 물품을 보내주시니 너무 고맙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도경인 봉사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CEO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모인 봉사단체로 2017년부터 부천시와 협약을 맺고 매년 집수리 및 생활필수품 후원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부천시 선별진료소에 마스크와 생수를 후원하기도 했다. 이선숙 부천시 보건소장은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년 생활필수품을 후원해주시는 하도경인 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어르신 인지재활 모바일 앱 뇌깨움 개발. 부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이수정, 이하센터 가 어르신의 인지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바일 앱 뇌깨움, 뇌를 깨우는 움직임 을 자체 개발하여 12월 6일부터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앱은 어르신의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소근육 사용으로 치매 예방 및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센터에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찾아라. 작작궁, 사고력, 잡아라, 두더지, 순발력, 담아라, 채소 과일, 판단력, 기억하고, 뒤집어라, 기억력 등 4가지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도형 모양의 동일성 발견, 집중력과 순발력, 색깔 구분 및 두뇌 정보 전달, 기억력 자극을 통한 과거 회상을 할 수 있다. 또한 글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청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음성과 자막을 넣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줄이고자 했다. 이수정 센터장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로 어르신들의 인지, 정서, 행동적인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문제 해결력을 높여 성취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수원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성과 공유. 수원시가 올 한 해 동안 전개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현황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1일 오후 1시 영통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2021년 수원 평생학습 포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성과 공유회인 수원시 글로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돋보기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동판 수여식을 시작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성과 공유회,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수원시는 지난 3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서 대상 도시로 선정된 이후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개한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동남보건대학교, 장안구,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권선구,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팔달구,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영통구 등 4개 기관을 지역 거점 기관으로 지정해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구별로 장애인 헬스케어 교실 발달 장애성인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손에 손잡고 진로 체험, 찾아가는 재활 운동 서비스, 우리 동네 운동 교실 장애인 학습 매니저 양성 등 30여 개의 다채로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성과 공유회 후에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뉴딜과 혁신적 포용의 글로벌 장애인 학습 도시를 진단하다를 주제로 진지한 논의를 펼쳤다. 이상주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좌장, 김현광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 황용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처장, 김두영 한국장애인 평생교육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국내외 장애인 평생교육 선진 사례,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의 현주소 등에 관한 견해를 나눴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동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는 도슨트,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가 있는 작품 전시 갤러리, 건강 스트레칭 등 겨울철 건강관리법을 알아보는 배워봅시다 등이 진행돼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수원시, 공공건축물의 인권을 담다.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오래된 건축물들 사이에 눈길을 확 사로잡는 커다란 2층 신축 건물이 들어섰다. 전체적으로 노란 베이지빛 외관과 투명한 유리창이 따뜻하면서도 개방적인 느낌과 안정감을 주는 지동 행정복지센터다. 사람 중심 행정을 펼쳐온 수원시가 공공건축물의 인권을 담아내는 첫 시도로 4년여 만에 완성해낸 결과물이다. 오는 6일 주민들을 맞이하게 될 수원시 최초의 인권청사, 지동 행정복지센터를 미리 둘러보며 수원시가 공공청사 건축이라는 그릇에 담아낸 인권을 확인해본다. 눈길, 손길, 발길 닿는 곳마다 인권. 지동 행정복지센터가 인권청사라는 사실은 외부 진입로부터 드러난다. 바깥 인도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 계단은 물론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물도 없어 누구나 쉽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진입로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 단차가 없어 누구에게나 친절한 공간이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목발을 짚은 사람, 보폭이 좁은 노인, 손에 짐을 많이 든 사람, 걸음마를 막 댄 어린아이까지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권은 내부 시설 구석구석 자리를 잡았다. 우선 자동문을 여는 버튼은 일반적인 위치보다 한참 아래 설치됐다. 일반적으로 버튼이 성인의 허리 물결표 쌓인 가슴 높이에 있는 것과 달리 손을 아래로 뻗어야 닿는 위치다. 장애인이나 키가 작은 사람, 허리가 굽은 노인 등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점자 안내판 등 장애인용 사인물도 더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됐다. 1층 중앙홀 바닥에는 공간별 안내판이 설치돼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공간에 개방감을 주는 유리벽에는 시선이 머무는 위치에 픽토그램을 활용한 사인물을 연속적으로 부착했다.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간별로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도 이루어졌다. 각 공간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는 화재 시 대피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피난로가 상세하게 적힌 안내판이 자리 잡았다. 복도 등 바닥면 테두리는 일정 구간을 진한 색상으로 시공해 시야감을 통해 공간의 구조와 동선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했다. 여기에 활용된 디자인 요소들은 모두 수원시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한 것이다. 박동일 수원시 인권 담당관은 지동 인권청사는 획일적인 공공건축물의 사람과 인권의 가치를 담고자 한 담대한 시도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라며 추가로 문화복지동이 완공되면 지동 주민의 대표적 문화공간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지역 저소득 위기가구의 의료비 지원.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가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과 함께 수원지역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자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의 실직 사고나 가정폭력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미만 아동 청소년 및 아동의 보호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 390만 1,000원 이하, 인 저소득 위기가구, 100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씩 1회 지급한다.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와 월드비전은 이달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100가구를 선정하고 세대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의료비 지원은 수원시 내 어린이집 원장 교사가 대상 가정을 발굴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242772@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사업 공고문은 관내 어린이집에 공문으로 발송 완료했다. 수원시 보육아동과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이 의료비가 필요한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